이 늦은 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리더님들 전부 다 파이팅 하시고 정말 응원합니다. 오늘 그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그 요즘 시즌하고도 딱 맞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건강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약간 좀 다쳤는데, 이게 아파 보니까, 이 건강할 때는 몰랐던 이러한 것들이 아프니까 정말 이 소중함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거, 그래서 이 건강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면역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리더님들과 함께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 리더님들 주위에, 그리고 리더님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50분 정도 진행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미리 온 게 있어서 질의응답하고 남은 시간이 조금 있으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면역력 이거는 진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말인데 확실하게 모르거나 또는 일부만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면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아우르는 시간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면역을 강화해서, 그럼 강화하는 게 무조건 좋으냐? 그렇진 않거든요. 면역을 좋게 해서 균형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의 뭐 생활요법뿐만 아니라 영양요법까지도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아울러서 우리 리더님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러한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궁금하시면 SNS에 이렇게 치시면 제가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다양한 활동들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리더님들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아는 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은요, 물론 제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한국 아메이하고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거는 배현 약사가 저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구나. 배현 약사가 찾아본 지식에서 나온 거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리더님들 여러 가지 사업에도 또 리더님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로는 이쯤에서 마치고 재미있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역대급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역대급 무슨 뭐 미세먼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아마 감염병에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그거 아세요? 독감이 끝날 시기가 됐는데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거. 원래 독감이 한번 확 유행했다가 대부분 끝나거든요. 원래 방학 때가 되면 끝나는데 지금은요 방학 때가 돼도 끝나지가 않아요. 이 계속 독감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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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끝나고 나면 이제 수족구가 또 시작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보시면 이게 2023년 5월에 독감 최고치 20년 이래 최고치라고 그랬어요. 재밌는 건 25년 1월에 또 8년 만에 최대치 11월에 10년 동기간 중 최고 수준. 이게 독감은요, 매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감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 약간 좀 다른 방향이기도 한데, 또 역대급이 뭐냐면, 비염 환자가 또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갈수록 있잖아요. 이 면역에 관련된 질환은 계속 역대급을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굉장히 강한 이 역병이 옛날 말로 역병이죠. 이 전염병이 유행할 거라는 지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거라는 이러한 그 소식이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이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양의 이동이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전염병의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로 결국은 오고 있다. 매년 역대를 찍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내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파요. 아픈 사람은 계속 아파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죠. 저희 약국에도 지금 딱 이 시즌이 정말 많은 환자들이 오는 시즌인데 아픈 애들이 반복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신 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온다. 결국은 이거는 어디서 이제 차이가 나느냐. 특히 독감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 집안에서요. 독감이 웬만하면 다 도는데 누구는 꼭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또는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이 면역체가 강하게 있느냐, 잘 발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가장 큰 차이가 난다. 실제로요, 독감,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를 이 살아있는 쥐들에게 접종을 했어요. 접종을 이제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생존율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어떤 쥐는 그냥 생존하지 못하고 죽더라.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약을 안 쓰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 차이는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살아있는 쥐들은 독감 바이러스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면역체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죽어있는 쥐들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더라. 같은 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바이러스를 투여했을 때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것은, 어떠한 생쥐는 죽고 어떠한 쥐는 죽지 않고 살더라. 결국 이러한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내내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결국은 면역이라는 거죠. 그 면역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면하다. 역병을 면하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서양에서도 나눠 갖지 않는다. 뭐를 병을 나눠 갖지 않는다. 이게 전부 이 면역이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면역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 감염률이 떨어지는, 감염률이 잘 되지 않거나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이겨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면역하면은 우리가 항상 뭐만 떠올리냐면 싸우는 애들만 떠올려요. 싸우는 애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면역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키는 면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키는 면역이 있고, 그리고 내가 들어왔을 때, 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싸워주는 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싸워주는 면역과 지키는 면역 두 가지가 정교하게 잘 발달되어 있을 때 나는 아프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키는 면역, 외부에 적이 들어오지 않도록 선천적으로 막아주는 면역, 이거를 이제 선천 면역, 그리고 이거를 비특이성 면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그러면 1차적으로 방어가 되니까 잘 걸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싸우는 면역은 중요한 게 너무 오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군대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군대가 힘이 너무 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힘으로 조절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면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균형 있게 발달해야 돼요. 지키는 면역은 잘 발달해야 되고 싸우는 면역은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리더님도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부터 발달시켜야 돼요? 그렇죠. 지키는 면역을 일단 발달시켜야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지키는 면역을 잘 발달시켰는데도 내가 자꾸 감염에 걸려. 그러면 싸우는 면역을 잘 조절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에도요. 리더님들이 계신 그 공간에도 뭐가 많아요? 이 우리 몸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병원 물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오염 물질, 그다음에 나의 피로도, 생활 습관, 먹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결국은 면역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고르게 잘 할 때만이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상담하러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시면 자꾸 감기에 걸려요. 뭐 우리 애는 자꾸 약해요. 뭐 이러면 뭐부터 조사를 하냐면요. 일단 호구 조사부터 다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부터 조사를 해서 생활 패턴 습관을 다 조사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리더님들. 이거를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만약에 잘 지키고 있어. 그럼에도 만약에 자꾸 감기에 걸려. 그러면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싸우는 면역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면역과 싸우는 면역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지키는 면역과 싸우는 면역을 같이 잘 올려야 되는데
지키는 면역의 가장 기본은 어딜까요?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기본은 피부입니다. 피부. 피부는 결국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병원 물질을 차단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피부는 이 단순하게 우리가 밖을 싸고 있는 피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점막, 이 점막에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세포들, 이러한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즉, 결국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포와 세포끼리가 굉장히 잘 묶여 있어야 돼요. 표피 세포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진피, 세포들이 쫙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잘 묶여 있어야 돼요. 묶는 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묶는 영양 성분을 뭐라고 해요? 리더님들 바로 우리 그 묶는 애들이 콜라겐이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이 잘 발달돼 있어야 굉장히 단단한 피부를 구성할 수 있다. 단단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조직이 단단해야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잘 차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타민 C가 얘기가 지금 돼 있잖아요. 비타민 C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요 비타민 C. 비타민 C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피부를 좋게 해야지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산화 효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저는 비타민 C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로 이 세포와 세포를 엮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새끼줄과 같은 역할. 뭔가 이렇게 잘 꼬여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피부 미인이 결국 면역도 단단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가 있어요? 습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외부에 있는 피부를 단단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점막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점막 면역이 강해든 이런 얘기 많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건 장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에도 이 점막 면역이 강해야 되지만 호흡기는 더군다나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점막, 얘네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물질들을 다 둘러싸가지고 배출시키게 도와줍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가래하고 코를요, 지저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끈끈한 점액질이, 아주 끈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배출돼야 되니까. 적당한 농도의 점액질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가장 기본적인, 하수구 청소하는 것, 우리가 바닥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액질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코나 가래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1차 방어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산 있잖아요. 위산. 이거 용광로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위산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야 돼요. 왜냐? 먹는 음식이요. 굉장히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들어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무균 상태로 만들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1차적으로 위로 들어와서 위산에서 얘네들이 싹 헤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런데 만약에 저산증이 돼 있다.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장으로 내려가요. 장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유해균들의 번식이 엄청 많아지죠. 시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보. 이게 뭐냐면 장이 굉장히 많은 세균이 증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장 면역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1차적인 방어를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이 1차 방어들을 꼭 기억을 해주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단단한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거나 또는 단단한 성벽보다 훨씬 더 많은 유해 물질들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결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싸우는 면역이 출동해줘야 돼요. 자, 싸우는 면역의 핵심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NK 세포, Natural Killer Cell.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광고판에도 붙어 있어요. NK셀을 뭐 이렇게 강하게 만들면 면역이 강해지는 뭐 이런 게 진짜 광고판이 있어요.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얘는요, 다른 세포들처럼 우리 면역 체계가 뭐 T셀이라든지 B셀 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다른 세포들처럼 명령을 기다렸다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해를 끼치는 이물질이다 생각이 들면, 없애야 된다 생각이 들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즉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NK셀이 발달돼 있으면, 암도 잘 걸리지 않고, NK셀이 발달돼 있으면,
전염병도 잘 걸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면역의 핵심 앞으로는 이 NK셀을 무조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고 비정상세포만을 명확하게 식별해서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활성도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얘의 활성도를 높이는 게 결국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다. 첫 번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싸우는 면역의 핵심은 뭐다? NK셀이다. 두 번째,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면역체들이 있습니다. 이 면역체 T셀과 B셀, T셀 중에서도 뭐 헬퍼 T셀, 뭐 사이토톡신 T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이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주는 신호가 있느냐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이 신호, 사이토카인, 이 신호를 제대로 잘 전달하게 해주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가 신호가 잘 전달되면 면역이 균형이 생겨요. 면역의 균형이 생겨야 아까 얘기했죠. 싸우는 면역이 너무 과도해져서 내 몸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알레르기를 막 일으키는 인자로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면역 세포의 통신 수단 사이토카인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사이토카인이요. 인터루킨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이 1번부터 시작해서 쫙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내 몸의 정상적인 면역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적당하게 잘 만들게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면역 인자를 촉진시켜주는 사이토카인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뒤에서 쭉 볼 건데, 이런 애들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원군을 보내게 하거나,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거나, 또는 염증 반응을 종료하거나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 면역의 통신 수단들이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 얘네들을 일으키는 애를 뭐라 그러냐면, 헬퍼 T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TH, 이 헬퍼 T셀 뭐 1, 헬퍼 T셀 뭐 2, 뭐 이렇게 다 부르는 것들이 이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어주는 이러한 내 몸의 면역체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사이토카인이 정상적인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사이토카인 폭풍 이게 언제 나왔어요? 코로나 때 나왔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막 이 병원체들이 들어오면 내 몸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알레르기 반응 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세포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 크게 일어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내 면역체가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작동하게 하는 거. 이것이 싸우는 면역의 핵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NK셀이 핵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면역은 균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건강한 면역은 결국 균형을 잡히게 한다. 선천면역, 내가 갖고 있는 우리 블러커, 외부에서 들어오는 블락킹 해주는 것들은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 내 몸의 면역체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역의 힘을 기르자. 그래서 면역을 강화하는 두 가지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키는 면역을 강화하는 거예요. 1차 방어선을 강화하는 거. 이런 거에는 생활요법과 영양요법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싸우는 면역을 강화해야 되는데 NK셀을 강화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두고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을 정상적인 사이토카인을 잘 만들게 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키는 것 설마 진짜 오리지널로 그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이러한 근거들이 있어요. 지키는 면역이 우리 몸에 병원균을 차단하는 효과가 진짜 있다라는 것들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점액이죠, 점액. 이 점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액 청소라고 하는 게 점액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데 적절한 점액질의 분비와 적절한 배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잘 안 되면 염증 반응이나 이러한 것들이 생기고 박테리아가 실제로 안으로 막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농도를 맞추는 거 뒤에 어떻게 농도를 맞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상적이 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박테리아가 들어오질 못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막 면역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바이러스 부착률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건조한 점막이 95% 부착.
그러니까 점막이 건조돼 있으면요, 바이러스가 오예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화된 점막, 강화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5%밖에 안 부착돼요. 결국은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적어진다는 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바이러스가 적어지는 거죠. 결국은 안에서 내 면역체가 덜 활동해도 돼요. 면역체의 활동은요, 에너지예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피곤하죠. 왜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면역체가 많이 싸우기 때문에 에너지가 막 떨어져요. 결국은 내가 덜 싸우면 에너지를 덜 쓰는 거예요. 피로도가 덜 생기겠죠. 결국은 내가 훨씬 더 에너지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점막 하나로, 점막 관리 하나로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NK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항바이러스 효과. NK셀이 실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져오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초기 반응, 이게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생기고 나서 초기 반응에 아주 빠르게 NK셀이 가가지고 직접 바이러스를 사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사이토카인 부분. 그래서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NK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활성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요, 이 NK셀을 무력화시키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K셀이 활성화가 잘 돼 있어야 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는 거지 숫자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NK셀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점막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지켜주십시오. 따뜻하게 물 마시자. 분비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된다? 물 잘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 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실내 습도는 몇 프로를 생각하시면 된다? 55. 절반의 절반. 100%의 절반이 50이죠? 10의 절반이 5잖아요. 55%. 5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 감기 걸리면 물 많이 마셔라. 뭐 기관지 좋아지려면 물 많이 마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요. 결국은 물을 마시게 되면 점액의 농도가 정상 농도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점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배출이 안 돼요.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가래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해서 나오는 가래들 있잖아요. 어때요? 찐득찐득하죠? 그 찐득찐득한 가래들이 있으면 잘 안 나오잖아요, 배출이. 근데 그게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서 배출이 원활해지면 걔네들이 잘 빠져나오면서 노폐물들이 잘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점액이 충분히 촉촉하면은 선모세포가 자유롭게 움직여요. 물속 안에 있는 선모세포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움직여서 노폐물을 잘 바깥으로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탈수, 점액질이 진해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수분도 빨아들이고 손모가 눌러져서 잘 움직이질 않아요. 실제로 농도가 7%를 넘으면 끈적끈적한 점액에 갇혀버려서 점액 정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액이 정체가 되면 뭐가 활성도가 높아질까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활동도가 아주 높아지고 세균들도 아주 잘 증식합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이 안에 있는 온도가 적절한 온도를 주어주면서 영양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는 뭐 영양분을 먹고 살지 않지만 세균이 굉장히 잘 증식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는 찬 거 안 돼요. 뜨거운 거 안 돼요.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200ml 하루 6잔 정도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에서 1.5리터 정도를 하루에 나눠서 먹으면 좋기 때문에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양을 수시로 자주 축여 드시는 게 좋다. 적어도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건조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자주 여러 번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거는 뭐 더군다나 점막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은 실내 습도를 잘 유지해야지 이 비강이라든지 기관지 점막이 촉촉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면역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를 쥐들에게 접종하고 나서 낮은 습도와 높은 습도 두 가지, 여기 50%하고 20% 했더니 20%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50%는 절반만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는 거는 죽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약을 안 쓰고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를 접종시킨 거니까요. 그래서 죽을 수는 있는데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예 생존율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독감 시즌이잖아요.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낫게 하려면 실내 습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물
자주 먹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습기 쓰고 계시죠? 잘 맞춰놓고 쓰고 계시죠? 자, 그리고 적정 체온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내 몸의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거. 37도를 유지하는 것과 낮은 체온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굉장히 큰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7도에서 감염됐을 때 면역 반응,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이 33도에 비해서 훨씬 더 활발하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인터페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낮은 바이러스 수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항바이러스 물질을 생성하는 모든 것들이 37도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체온을 올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물론 실내의 온도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게 실내 체온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열을 잘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그 내 몸의 몸을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 근육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찬 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찬 거를 먹는 순간 여기가 싹 식죠. 온도가 쫙 내려가요. 이거를 내가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 거를 많이 먹는 거는요, 결정적으로 면역 기능에 저하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특히 겨울철에는 찬 거를 많이 먹자. 냉장고에 들어있는 물 같은 거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된다. 우리가 200ml 정도의 물을 마실 때도 뜨거운 것도 당연히 점막을 약화시키고 자극할 수 있지만 미지근한 거, 내 체온과 유사한 보통 이제 25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키는 면역을 강화하는 것 중에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 면역도 중요한데요. 특히나 충분한 수면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꿀잠, 꿀잠을 자면 잘수록 우리가 면역 기능이 강화되는데 이거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나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이때 이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NK세포, 면역세포 이런 것들이 재정비되는 황금 시간이에요. 이때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은 쉬운데 요즘 현대인들이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2시 이전에는 잘 수 있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중요하겠죠. 항상 즐겁게 계시는 거. 우리 리더님들은 아마 다 즐겁게 아마 생활하실 테니까 요거는 아마 잘 지켜질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아까 체온을 올리는 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는데 혈액순환을 촉진하거나 이런 면역세포가 전신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진짜 중요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다들 드시고 계시죠? 면역세포의 70%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 장면역이 무너지면 내 면역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면, 적절한 수면은요, 결국은 이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데 잠을 잘 자지 않으면 염증 수치 이게 인터루킨 아까 얘기했던 사이토카인이에요. 이 인터루킨과 사이토카인 이 염증 수치와 이 사이토카인이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증가하는데 NK셀은 활성도가 감소해요.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NK셀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성도가 높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활성도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환이나 질병이나 사망 증가에 영향을 매우 준다. 뭐가 수면 부족이.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굳이 밖에 나가서 운동 막 이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뭐 사이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습도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공기질 잘 만들어주면서 안에서 충분하게 운동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운동하는 게 중요하냐. 여기 NK셀 최대 수치는 운동을 한 지 30분 이내. 30분 정도 이상은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정도의 운동을 딱 해. 이게 베스트로 딱 올라간다는 거죠. 3시간까지는 유지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운동이 좋다고 너무 길게 운동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등산하시는 분들 등산 굉장히 고강도 운동이잖아요. 근데 뭐 종주 같은 거 하고 나면 감기 굉장히 쉽게 걸리죠.
이 종주는 막 10시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내 면역에 있는 면역 인자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에너지도 감소하죠. 면역 인자도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면역을 위해서 운동할 때는 30분 이상 운동, 1시간 정도까지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몇 분 운동하는 게 좋아요? 하루에 40분에서 50분 운동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 사이를 4, 50분 정도 운동하고 일주일에 내내 운동하는 게 좋죠. 그래서 300분 정도 운동하는 게 좋다. 항상 중강도 운동은 300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 혈액순환이 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 안에 내가 만들어진 면역체가 내 몸 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도 관계가 있느냐? 암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암에 굉장히 좋고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NK셀을 암에 있는 세포까지 보내가지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호흡기는 어떨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호흡기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당연히 NK셀이 많이 가니까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는데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운동은 면역에는 필수다. 저도 이게 운동을 계속 할 때는 감기 안 걸리는데요.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게을러주고 하면은 대번에 감기 걸려요. 왜냐면 저희 감기 환자도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건강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장내 미생물들은 굉장히 많은, 그, 굉장히 이 수지상세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장, 점막에서부터 이렇게 탁 연결되어 있는 이 세포들이에요. 이 세포들이 미리 여러 가지 그 나쁜 물질들에 대한 것들에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내 몸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그러한 것들이 잘 훈련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면역 물질들이 있어요. 이 면역 물질들이 결국은 나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뒤에도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점막에 그 면역 인자 중에 IgA라는 애가 있어요. IgA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점막 면역의 키포인트입니다. 얘를 만들어주고 강화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비를 하는 세포들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얘가 또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고 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 이게 면역에 지키는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쓰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뒤에 또 핵심적인 요소가 나오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면역을 강화한다 이런 용어를 안 쓴 이유는 균형 잡힌 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요, 내 몸에 있는 다양한 면역 인자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름을 주목해 주세요. 이름. 여기 보시면 각각의 면역체를 만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름이 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뭐 루텔이라든지 락티스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그 뒤에 붙어 있는 이 균들이 각각이 하는 면역에 작용하는 인자들을 키우는 인자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지금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혼합 18종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쓰시면 안 돼요. 각각이 특이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해서 드셔야 된다. 그래서 뭐 여성 유산균도 나오고 면역 유산균도 나오고 이렇게 유산균들이 뭐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 프로바이오틱스 몇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이런 거를 만들 때는 뭘 보고 만들까요, 리더님들? 바로 여기에 있는 이름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특화되어 있는 그 기능을 보고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하나를 선택하시더라도 어떠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떻게 들어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종까지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면역을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알레르기에 사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따로 있고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따로 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C는요, 진짜 팔방미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는요, 반드시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비타민 C를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 기능이 강하잖아요. 매우 중요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부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C는 백혈구,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그, 우리가 탐식작용이라 하잖아요. 이게 그 나쁜 물질들을 잡아가지고 걔네들을 없애는데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는 이 면역인자를 활성화, 특히나 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를 활성화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얘가 부족해지면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사실은요. 비타민C를 고단위로 지속적으로 먹으면 비타민C가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회복하는데 되게 뛰어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먹지 않고 단기간에 먹으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는 미리미리 꾸준하게 복용하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그 인터페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이러한 물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켜 주는데도 비타민C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는, 점막도, 세포도, 그리고 우리가 내 몸 안에 있는 백혈구도 활성화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D는요, 면역 조절 인자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이 내 몸에 있는 면역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좋은 영양소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비타민 C, 비타민 D예요. 뭐 비타민 C는 당연히 이제 뭐 아세로라 이런 건 조금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비타민 D는요, 정말 저렴하지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2025년 한국인 영양 그 실태를 조사했는데 가장 부족한 영양소 뭐가 나왔을까요? 1위가 역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꾸준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열심히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가 중요한데요. 오메가3는 염증 반응을 종결한다. 이 레졸루션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은데요. 염증 반응을 종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면역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인 여러 가지 염증에 관련되면 기본적으로 오메가3를 생각한다. 오메가3가 부족하다. 만약에 그래서 오메가3가 부족해지면 내 몸에 염증 반응이 많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는 DHA와 EPA 중에서 뭘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염증 반응을 종결하는 부분은 EPA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거, 세포가 유동성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DHA지만 우리가 염증 반응에 관련된 건 EPA이기 때문에 두 가지 또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써주시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환자분들에게 좀 권해드리는 성분이 있는데 생약 성분이죠. 이 성분이 뭐냐면 바로 에키나시아입니다. 에키나시아는 이게 입증이 되어 있는 제제예요. 이 에키나시아는요, 일반 의약품으로도 되어 있는데 감기 치료제라고 나옵니다. 일반 의약품은 감기 치료 효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에키나포스라고 하는 제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유럽에서 들어와서 수입돼서 들어오는 건데, 그만큼 에키나시아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에키나시아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따지자면, NK셀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사이토카인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습니다. 에키나시아는 국화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이렇게 그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 키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관상용으로도 사용되는데 유럽 같은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앞마당에 이 에키나시아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차처럼 끓여가지고 계속 먹는답니다. 그럼 감기를 좀 더 빨리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러한 그 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돼 있는 약 추출이 돼서 딱 이렇게 집약돼 있는 제제를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에키나시아를 우리가 면역을 면역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사용하면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그 초기 바이러스 감염에는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세 가지의 성분이 중요한 효과를 보이는데 알카미드 그리고 치코리산 이게 이제 그 지표 물질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당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알카미드와 치코릭산 화합물인데요. 이 치코릭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알카미드는 요 면역 항상성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카나비노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수용체인데 전신에 있는 수용체거든요. 그래서 얘와 결합해서 면역 신호를 제어한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 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폭풍을 방지하면서 면역 세포의 유입을 돕는 항상성 유지의 핵심 기전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알카미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신 우리 리더님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 얘가 면역 조절로도 작용할 수 있겠구나. 단순하게 그냥 바이러스를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치코리산이에요. 치코리산은 여기에 있는 요거거든요. 요게 보시면은 바이러스가 요렇게 세포에 딱 붙어가지고 세포 문을 열고 슈르륵 들어오는 거를 차단합니다. 즉, 바이러스가 키를 가지고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니까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해요. 증식을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증식을 못하면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감기 초기에 빨리빨리 보충하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초기에 빨리 먹는 게 그래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염증 신호 경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염증을 막는다. 즉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도 막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거기에 면역 조절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면역도 정상적으로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NK셀의 활성을 무려 41%나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NK셀이 활성도가 높아지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토카인에도 작용하게 되는데 특히나 내 몸을 이겨낼 수 있는 사이토카인을 아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NK 셀이 활성도가 많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키는 면역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쓰죠. 비타민 C라든지 뭐 수분 섭취, 그다음에 적절한 습도 등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기에 걸리면 역시 비타민 D, 비타민 C 등등을 사용하면서 뭘 쓰는 게 좋다? 저는 뭐 에키나시아를 무조건 추천합니다. 결국 이게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크게 주기 때문이에요. 14개 임상 연구 메타 분석. 이게 메타 분석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감기 발병 확률을 몇 프로나 감소시켰느냐? 58%나 감소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에키나시아는 실제 감기를 걸렸을 때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에게 사용하면 좋은데요. 저도 약국에서 이제 실제로 쓰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떤 어머님이 오셨어요. 애 셋이 있는 집에 어머님인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체력이 약해져 있어. 그런데 꼬맹이 아기를 봐야 되니까 독감에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약사님,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애들이 다 독감에 걸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제제를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엄마만 안 걸리고, 다 걸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결국 감기에 걸리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이 에키나시아는요, 굉장히 어쨌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믿고 쓰셔도 되는. 대신에 이제 뭐가 확실해야 돼요? 원료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료가 확실한 제제를 믿고 사용하셔도 된다. 만약에 감기에 철마다 걸린다 그러면
보충을 미리 해주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감기 계절, 환절기가 돼서 나는 감기에 잘 걸려요. 그러면 미리 에키나시아를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 및 합병증 위험까지 감소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메타 분석 결과. 메타 분석이 가장 정확하다고 그랬잖아요. 폐렴, 중이염, 편도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50%까지 감소시킨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NK셀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는데, 봄에는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반드시 걸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리더님들이라면, 또는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활동들, 그리고 꾸준하게 보충하는 보충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일단, 건강한 물, 좋은 물을 잘 마셔주셔야 돼요. 어떻게 마신다고요? 하루에 6잔, 200ml 정도를 6잔 마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셔도 안 되죠. 적절한 양의 물을 꾸준하게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온도는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된다. 미온수를 사용하시고 차가운 거 된다 안 된다? 내 몸이 차가워지면 안 된다. 특히나 찬 거를 마셔서 여기가 식으면 그만큼 나의 면역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잘 마시자. 잠자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꿀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입면이 잘 안 된다면 입면을 도와주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써야 되죠. 우리 블루 스크린 보면 안 되고 멜라토닌 같은 걸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나 충분한 수면을 해야지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운동은 필수다. 어떻게 운동한다? 1일 40분에서 50분 정도 중강도 운동을 반드시 해라. 요즘같이 추울 때 절대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 추울 때 또 밖에 나가서 운동하신다고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마스크를 쓰면 산소 호흡이 잘 안 돼요. 산소가 잘 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내 몸의 부상 위험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서 내 몸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을 위주로 하시고, 뭐, 아시죠? 그리고 그 실내 공기를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실내 습도와 공기청정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잘 하셔야지만이 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키는 힘과 싸우는 힘을 다 키워야 되는데 지키는 힘을 일단 먼저 강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싸우는 힘을 키우게 한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균형 있는 면역 반응을 맞춰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한 면역 아니에요. 균형 있는 면역. 가장 중요한 게 장면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은 면역의 컨트롤 타워. 그래서 내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면역 기능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식물성 영양소를 섭취하시면서 비타민 C는 필수다. 비타민 D는 무조건 드셔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메가3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비타민 B군도 중요하죠. 하지만 만약에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에키나시아 같은 생약 추출물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 몸의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과 함께 NK셀을 활성화시켜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시켜주는 거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NK셀과 사이토카인을 정상화하게 하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오늘 면역에 대한 얘기들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갖고 계셨던 궁금증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잘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그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단순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나 또는 암 같은 나를 병들게 만드는 이러한 나쁜 세포를 제거하는데도
뚜렷한 효과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들어왔던 선질문 Q&A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지금 얘기 다 나왔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내 점막 면역을 강화시킨다. 두 번째, NK셀을 강화시킨다. NK셀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면역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이토카인을 잘 만들게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 아까 그 애 셋 있는 집 말씀드렸죠. 엄마처럼. 독감에 다 가족들이 걸렸어도 안 걸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 감염에 강해지기 위한 필요한 비타민 이것도 답이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가성비 가장 좋은 건 뭐라 그랬어요?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D를 많이 드셔라. 이렇게 적절하게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뭐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당연히 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은 비타민 C는 꼭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도라지집이나 마늘집, 겨울철 면역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 이건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러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죠. 특히 도라지는 우리 길경이라고 하는 생약 그 약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폐라든지 기관지를 그 좋게 만드는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 만약에 어떠한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또는 이러한 NK셀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은요, 식약처에서 딱 개별 인증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인증이 딱 되어 있는 성분을 먼저 쓰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거를 더 사용하실 때는 이러한 그 민간요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쓰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마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먼저 식약처에서 인증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쓰고 나서 사용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방 온도를 낮추면 면역에 더 도움이 되나요? 그렇다면 실내 적정 온도는 몇 도가 될까요? 난방 온도를 낮추면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죠. 너무 높다면. 왜냐하면 너무 높으면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너무 건조하면 점막이 약화되고 점막이 약화되면 그렇죠. 바이러스 접착이 쉬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다들 알고 계시죠?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비슷한 많은 체형인데 한 사람은 감기가 거의 걸리지 않고 다른 사람 한 번 걸리면 한 달 내내 아픈 경우. 면역은 유전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나요?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후천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겠죠. 오늘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후천적으로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을 받지만 후천적으로 강화시키면 됩니다. 겨울철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운동할 때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운동할 때 야외에서 지금 운동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야외에서 너무 추울 때는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높고요.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내에서 운동할 때는 마스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마스크 없이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고 하시면 절대 강도 높은 운동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스크 시트에 써 있어요. 밀폐된 환경이나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마스크, 특히 저 뭐야, KF80에서 94 이런 것들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낮아지는 것에 주의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나가실 때는 그냥 걷기 운동 정도, 저강도 운동을 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강도 운동은요, 중요한 거는 면역 기능이 그닥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중강도 이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30분에서 그렇습니다. 3시간까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안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운 나라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렇죠. 저혈압인데 그런 추운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께 추천할 만한 좋은 건강 루틴. 운동입니다. 추운 나라에 살고 계시다면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혈압이 있다면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저혈압이 있는 건 뭐예요? 심장에서부터 강하게 혈액을 펌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루고루 혈액이 다 가지 못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혈액을 고루고루 다 갖다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하체 운동이 중요한데요. 이 허벅지와 종아리를 강화시키면 정맥의 흐름을 정상화해서
혈압이 낮다 하더라도 내 몸에 혈액이 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한 운동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초등학생에게 에키나시아 효과 있을까요? 네, 효과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도 쓰고, 어르신도 쓰고, 다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생 당연히 효과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잠재 자주 걸리는 초등학생에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용량 조절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품에 따라 다르니까 제품에 따른 용량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온 선 질문을 이렇게 답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들이 다 됐겠죠? 이제는 채팅으로 주시면 채팅으로 주시면 이렇게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1번.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 환자가 먹어도 될까요? 자가 면역 질환 뒤에도 나왔어요. 섭취하면 효과를 보나요? 섭취 가능한 연령. 자가 면역이 있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자가 면역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그 면역 균형에 메인을 두기 때문에, NK셀이든 뭐든 이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것 전에 NK셀이든 뭐든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주는 거를 먼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경우에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제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씁니다. 섭취 연령은 이게 저는 초등학생부터 주로 쓰거든요. 아주 어린 애들의 경우에는 사실 가루로 나와 있는 제품이 많아서 먹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사용을 많이 했었고요. 제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도 좀 다를 수 있어서 먹어낼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먹기 어렵다면 뭐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약국에 왔던 꼬맹이는 유치원생이었는데,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먹게 했는데 걔는 잘 먹었어요. 이런 플레인 요구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섞어서 먹게 했더니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먹게 했는데, 뭐 또 이제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는 뭐 샘플 같은 걸 좀 이렇게 먹게 해보시고 난 다음에 잘 먹으면 먹어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연령대는 먹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암 환자분은 섭취가 가능합니다. 섭취 가능한데요. 특히 암 환자분의 경우에는 NK스를 활성화시켜주는 거를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섭취 가능하고요. 영유아, 영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아까지는 좀 그렇지만 유아는 가능합니다. 에키네시아. 대상포진에는 써본 적은 없네요. 대상포진도 바이러스니까요. 항바이러스 NK셀을 활성화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상포진에는 이게 돼 있지는 않고 NK셀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키나시아는 최고 8주까지만 먹으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이거는 뭐 딱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제품에 따라 좀 다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더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감기에 8주면 사실 2달이거든요. 이거를 감기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쓰는데 2달 이상 쓰지는 않을 테니까 사실 감기 면에서는 그렇고요. 만약에 NK셀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주 먹고 잠시 쉬라고 했는데 왜일까요? 이거는 안전성의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신장 투석하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이거는 신장 투석하시는 분은 뭐, 그 어떤 것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 사실 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감 맞은 90대어른 당연히 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권장입니다, 권장. 드시는 게 좋아요. 방광염으로 염증 수치가 17로 되신 분한테도 이 방광염의 경우에 사실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방광염에는 굳이 이거는 저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상에는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을 때 차라리 오메가3를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에케나시아보다.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가능한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감기에 걸렸어도 먹으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폐가 안 좋은 사람도 효과가 있나요? 폐가 안 좋은 사람에게도 폐를 좋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호흡기 감염이 잘 걸릴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식 환자 에키나시아 섭취 괜찮나요? 알러지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염이 있으신 분들 섭취하시면 괜찮을까요? 비염을 낫게 하진 않지만 비염이 있으면 호흡기 감염이 잘 걸리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외에 섭취하면 안 되는 질병이 있을까요? 따로 알레르기만 없으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케나시아는 양을 늘려서 먹어도 좋을까요? 적정 양을 먹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과된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섭취량을 맞춰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 수면과 관련된 면역 지을 수 있는 수면과 관련 면역 지킬 수 있는 거.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멜라토닌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멜라토닌 드시고 주무시면 입면 잠을 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잠을 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프 해석은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뒤에 거 다 해야 되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몸무게별 용량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품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품 보시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드시는 분 안 돼요. 자가 면역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잘 때 입이 말라서 마스크 끼고 자는데 괜찮을까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이 있는 경우는 간염은 상관없습니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감염이 있는데 호흡기 감염을 막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 추천합니다. 갑상선기능 저하증 당연히 감기 잘 걸리니까 추천합니다. NK세포 많이 높을 때 낮출 수 있는 방법? 낮추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따로 낮추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자가 면역 질환에 지금 걸려 있는 경우라면 자가 면역 질환에 쓰는 그러한 어이구 10시 넘었네.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폐결핵으로 2년 고생하신 분, 에키나시아 폐결핵으로 고생하신 분이 호흡기 감염에 되면 호흡기 감염증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갑상선을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하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루푸스 안 됩니다. 흑염소 같이 복용해도 됩니다. 고3 수험생,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감기 걸렸을 때 초기, 에키나시아, 이거 그 제품에 따라서 복용량은 다르니까 제품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임상 연구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안전성 말씀드렸습니다. 더 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8주 이상. 이건 잠깐만요. 넘어갈게요. 어, 이거는 지금 강의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것 같고요. 뒤로 넘어서, 어, 2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먹어도 됩니다. 에케네시아. 더 먹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주는 전혀 문제 없다고 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암수술 5년 면역 저하자, 정상 용량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한징증인 분, 갑상선 한징증인 분도 드셔도 됩니다. 갑상선 기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어, 제가 되도록이면 다 답변을 지금 직문직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포진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면서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NK 활성화시키면 바이러스 차단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